여기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강연 현장입니다. 동아시아 언어에 관한 수업이 한창인데요. 한글에 대한 수업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한글의 우수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 중국인 학생이 한글은 중국의 한자를 가져온 거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강연 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진유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몰랐어요. 그 덕분에 꿈에 그리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중국인으로서 세계 최고의 대학에 다닌다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하버드에 첫 발을 내딛던 날 정말 긴장되면서도 가슴이 벅찼어요. 오리엔테이션 날 강당에 들어서는데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죠. 그게 바로 한나였어요. 생머리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를 가진 호감형의 전형적인 동양 미인이었어요. 처음엔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 왔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 한국인이구나. 저는 한국인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저희 덕을 봐놓고 마치 자신들만의 힘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학생들이 한나에게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특히 미국 학생들이요. 한국 음식 정말 맛있더라. 비빔밥 먹어봤는데 환상이야.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어.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저는 속으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저래? 라고 생각했어요. 한나가 인기 있는 게 왠지 모르게 짜증났죠. 중국 음식이 훨씬 더 유명하고 맛있는데 중국 영화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지? 수업 시간에도 한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발표를 할 때면 또렷한 목소리로 깔끔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더라고요. 교수님들도 한나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고 칭찬을 자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뭐야, 나도 열심히 발표하는데 왜 나한텐 저런 말씀 안 하시지? 하버드에 와서 가장 짜증나는 건 다들 한국 문화에 열광한다는 거예요. 특히 영화 얘기만 나오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친구들이 영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미국인 친구가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와, 기생충 진짜 대박이야. 왜 오스카상까지 받을 정도로 세계가 열광하는지 알겠어. 한국 영화 수준이 미쳤어.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끼어들 수밖에 없었죠. 잠깐만, 너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 영화가 지금의 수준에 오른 건 다 중국 덕분이야. 우리 중국 영화에서 영감을 얻고 배운 거라고.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그래서 전 계속해서 설명했죠. 봐봐, 장이모, 청카이거 같은 대감독들 알지? 그들의 영화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알아? 와호장룡, 영웅 같은 영화들 할리우드에서도 인정한 걸로 모자라. 그러고는 한나를 향해 말했어요. 한국 감독들 다 우리 중국 영화 보면서 공부한 거야. 액션, 미장센, 스토리텔링 방식까지 다 중국에서 배운 거라고. 너희가 뭘 안다고 대단한 척해? 한나는 당황한 듯 했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아, 우리가 중국 영화에서 배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문화 아닐까? 전 코웃음을 쳤어요. 아, 독특한 스타일? 그냥 중국 영화 스타일 베낀 걸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지. 5천년 역사를 가진 중국 문화를 어떻게 감히 넘보겠어?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제서야 제가 너무 흥분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말이 맞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이후로 영화 얘기만 나오면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모두가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한나에 대한 제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죠. 한편으론 질투심이 커졌지만 다른 한편으론 한나의 끈기와 성실함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들이 폭발한 게 바로 그 동아시아 언어에 대한 강연에서였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강연은 특별했어요. 동아시아 언어에 대한 특별 강연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죠. 강연 시작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내 지식을 뽐낼 기회야. 라고 생각했죠. 교실에 들어서며 으쓱한 기분이었어요. 중국어의 위대함에 대해 모두가 감탄하겠지. 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요. 강연이 시작되고 중국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저는 너무 흥분되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중국어에 감탄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동아시아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한글이요? 속으로 비웃었죠. 말도 안 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문자는 당연히 한자잖아. 중국어가 아시아에선 단연 최고라고.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한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제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었죠. 교수님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자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 아닌가요? 중국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한글은 그냥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가장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학생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해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흥분했어요. 객관적이라고요? 5,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 문화와 문자를 두고 고작 500년도 안 된 문자를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나요? 교실 전체가 숨죽였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문화의 우수성은 단순히 역사의 길이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각 문자 체계의 특징과 장점을 공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글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이미 당황해 있는데 갑자기 한나를 지목하시더라고요. 한국 학생이신가요? 한국 학생으로서 한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문자예요. 백성들이 글자를 못 읽는 것에 대해 크게 고민하신 분이죠.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도록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낸 문자가 한글입니다. 세종대왕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죠.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적인 제자 원리인데요. 자음과 모음이 우리 몸의 기관을 본떠 발음하기 쉽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죠. 이런 원리 때문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나서 유네스코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나의 말을 들으면서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글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든 문자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한글은 중국에서 만든 글자를 가져온 거라고 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게다가 무슨 과학적인 원리요? 한자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예요. 동아시아 모든 나라가 한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한글 같은 신생 문자와는 비교도 안 돼요. 한나는 당황한 듯 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한글은 분명 독창적인 문자예요. 글자가 없었을 땐 한자를 썼었지만 저는 한나의 말을 자르고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독창적이라고? 말도 안 돼. 그냥 한자를 단순화한 거잖아. 왜 중국이 만든 걸 한국이 만들었다고 우기는 거야? 그때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징유, 진정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과 원리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먼저 한국 학생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글은 학생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우수성이 뛰어난 글입니다. 한글은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들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년도가 명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이죠.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그 창제 정신이 자주 애민, 실용에 있다는 점을 우리 세계가 가장 뛰어난 문자라고 하는 이유이죠.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이것만 봐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쉬워 문맹률을 낮추기에 좋은 글자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혹시 또 한글에 대해 아는 학생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교수님, 하지만 중국 문화를 무시하고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죠? 이건 완전히 편파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전체가 숨죽였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한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깨달았어요.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부끄러움과 분노,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학생들이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애들은 비난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한나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셨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고개를 푹 숙이고 책상만 바라봤어요.
그 뒤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빨리 수업이 끝나기만을 바랐죠. 강연이 끝났을 때 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흠칫 놀랐어요. 주변을 보니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교실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그제서야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마치 도망치듯 기숙사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죠. 복도를 지나는 동안 누군가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머릿속은 수업 시간의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던 모습, 친구들의 놀란 표정, 교수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한나의 목소리였죠. 괜찮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나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몇 번 더 불렀지만 결국 발자국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어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엉망이었죠. 눈은 붓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수업에 가기가 너무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몇 명만 절 봤을 텐데 마치 모두가 절 쳐다보는 것 같았죠. 자리에 앉자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장난치던 친구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점심시간 평소 같으면 붐비던 제 주변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몇몇 친한 친구들은 여전히 제 옆에 앉아주었어요. 그들의 존재가 그때의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죠.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기숙사 로비에 모여 앉았어요. 평소였다면 즐겁게 수다를 떨었겠지만 그날은 제 마음이 무거웠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친구가 제 표정을 눈치챘나 봐요.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다들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친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제 주변으로 더 가깝게 모여들었죠.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해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말이야, 한국이 중국 문화를 많이 따라하는 게 있어. 원래는 한국인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자꾸 우기는 게 많아서 점점 불편해졌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그 모습에 용기를 얻어 계속 말했죠. 예를 들어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우긴다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그때 문득 고등학교 때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작년 국제요리 경연대회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 우리 학교 대표로 참가했는데 중국 전통 발효 음식을 선보였어. 며칠간 정성껏 준비한 송화단이라는 음식이었지. 그런데 옆 부스에서 한국팀이 김치를 내놓더라고. 처음엔 그냥 각 나라의 발효 음식이려니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이상했어. 친구들이 궁금한 듯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김치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거야.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하면서 말이야. 심지어 어떤 심사위원은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 음식이라고 극찬하더라고. 그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복잡한 감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 중국도 수천 년의 발효 음식 역사가 있는데 김치가 마치 발효 음식의 대표인 것처럼 다뤄지는 게 이해가 안 갔어. 친구들은 관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기대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했어.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졌어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반응을 보고 내심 뿌듯했죠. 역시 친구들은 내 말에 공감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데 친한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조용한 벤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너가 말한 거 사실이 아닌 것 같아. 한 친구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너가 말했던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찾아봤어. 근데 사실이 아니더라고. 앞으로 그런 발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친구들은 자리를 떠났어요. 그곳에 혼자 남은 저는 친했던 친구들마저 저를 믿지 않는다니 너무 우울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그동안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역사에 대해 필사적으로 찾아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까지 그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학교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친구들과 마주치는 것도 불편해졌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곤 했죠. 세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 같아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혼자 지내며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책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죠.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토닥이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나였습니다. 괜찮아? 요즘 힘들어 보여. 한나의 따뜻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나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한나는 서두르지 않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조금 진정이 되자 한나가 다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봐, 들어줄게.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스러움까지.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한나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야. 그게 중요해? 우리 모두 배워가는 중이잖아. 한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문득 전에 제가 한 행동들이 떠올랐죠. 한국 문화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들. 미안해,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해서. 한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사과했으니 됐어.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중이니까. 한나의 너그러운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안과 혼란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죠. 한나와의 대화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흐린 안개 속에서 걷다가 맑은 햇살을 만난 것 같았죠. 그리고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이제 한나와 함께 앉아있곤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죠. 한나는 한국어 책을 읽고 저는 중국 역사책을 펼쳐놓곤 합니다. 가끔 서로의 책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주고받아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어 신기해요. 한나와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아요. 한나는 한국의 계절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저는 중국의 전통 명절을 설명해줍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한나를 통해 한국 문화를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복의 우아한 선, 한식의 오묘한 맛, 한글의 과학적 구조 등을 배우면서 감탄하곤 했죠. 한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찾아보다 보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다른 문화를 대할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요.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가 나오면 귀 기울여 듣고 질문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업이 더 재미있어졌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답니다. 가끔 그때를 돌아보면 참 힘들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된 것, 그리고 한나라는 소중한 친구를 얻은 것, 이 모두가 그때의 아픔이 준 선물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편견의 벽 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한나는 제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죠.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고요. 각자의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 깨달음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버드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학위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었죠. 이 경험들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성장시킬 거라고 믿어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한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많은 중국인들도 저처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되 다른 나라의 고유 문화까지 뺏어오려고 우기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저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나 씨가 증유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고쳐주고 둘이 성장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직도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